자, 작은 월드컵으로 불리는 유로 2016, 즉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이제 오늘 밤부터 16강전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단판 토너먼트입니다. 떨어지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유로 2016 관전 포인트를 자세하게 짚어보죠. 박찬하 축구 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 24개 나라의 이제 본선 리그는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너먼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그 조별리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좀 싱겁다, 너무 뻔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이번 유로 2016부터 조별리그 참가국이 지난 대회까지는 16개국에서 이번 대회는 24개국으로 8나라가 늘어났습니다. 네.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인지 조별리그에서는 3위 팀까지도 와일드카드의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16강에 오를 수 있는 대회 제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팀들이 수비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강팀을 잡아보겠다, 토너먼트에 올라가 보겠다는 그런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조별리그 자체는 소극적이고 수비지향적인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보시기에도 이번 유로가 지지부진하고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득점 숫자가 적었으니까요. 그럴 네. 정도로 조별리그는 조금은 좀 지루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그 첫 번째로 출전한 나라가 좀 이제 두각을 드러낸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네, 아무래도 아이슬란드가 가장 좋은 활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총 인구가 33만 명인데 지금 조별리그 3경기를 치러내면서 토너먼트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경기장에 한 10,000명이 넘는 관중들이 오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지금 모두 다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어떤 응원이라든가 또 아이슬란드가 뭐 바이킹의 후예 이런 것과도 또 밀접한 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목청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런 힘을 받아서인지 선수들이 조별리그를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24개국의 어떤 혜택, 와일드카드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아이슬란드가 정말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갔는데 마지막 순간 조별리그 3차전 추가 시간에 골을 터뜨리면서 이 팀이 16강에 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아이슬란드 현지 중계진의 어떤 그 마지막 득점 상황에서의 해설이 아니라 거의 오열에 가까운 그런 방송을 또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뭐 국가 축제 분위기라면서요, 거의. 네, 국가적으로 공휴일도 지정이 될 정도로 아무래도 아이슬란드가 그동안은 메이저 대회라든가 이런 쪽과 연관이 없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이슬란드도 우리도 유럽의 어떤 중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 다크호스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공휴일까지 지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참 축제처럼 즐기고 있는 아이슬란드 보기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 경기를 보면 스타들의 희비가 약간 엇갈린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은퇴 경기였죠. 스웨덴의 이브라이모비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득점이 없었어요. 네. 이브라이모비치 선수만 골을 터뜨리지 못한 게 아니라 스웨덴 자체가 조별리그에서 좀 부진한 활약이 연속이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르면서 한 골을 넣었는데 그 한 골도 상대팀의 자책골이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번 대회는 스웨덴이 조금 더 이제 낮은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이번 대회 끝나고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고 또 리우 올림픽에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난 리우를 가지 않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이제 대표팀 생활을 시작을 해서 유로 대회도 2004년부터 계속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유로 2004를 제외하고는 지금 3대회 연속 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어떤 부진을 겪고 있는데 이브라이모비치가 이번 대회에서도 팀을 좀 이끌어 줄 것이다. 기대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경기를 들여다봤을 때는 지나치게 다른 팀원들이 오매불망 경기 상황 속에서 질라탄 형만 찾는 그러면서 너무 기댔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상대 수비에게 집중 견제를 당했을 때 다른 선수들이 그걸 도와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가 침묵하니까 결국 스웨덴이 침묵한 거거든요. 골이 없었던 건데 자, 뭐 태권도도 좋아하고 뭐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개성을 보여줬던 이브라이모비치 은퇴식 경기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좀 초반에는 좀 침묵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실력을 보여준 선수가 있어요. 바로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호날두 선수가 조별리그 2번째 경기까지는 득점도 못하고 득점만 못한 것이 아니라 경기의 내용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슈팅의 시도는 참 많았거든요. 경기마다 2자릿수에 가까운 슈팅을 시도하면서도 이제 골을 터뜨리지 못해서 포르투갈도 울상, 호날두 본인도 울상이었는데
포르투갈에게는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 헝가리와의 경기가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 네.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토너먼트를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기로였기 때문에 그 경기가 중요했는데요. 마지막 경기는 3대3으로 비겼는데 호날두가 모든 골에 관여를 했습니다. 네. 본인이 2골을 넣고 또 루이스 나니 선수의 선취골을 돕는 등 그날만큼은 활약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토너먼트를 기대하는 또 포르투갈로서는 호날두 선수의 이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점점 기량이 회복되고 있다. 좀 아무래도 좀 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서는 사실 또 클럽 경기보다는 활약을 많이 못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네, 근데 이번 대회에서도 뭐 나니 선수가 좀 더 나은 모습 보이고 있죠. 네. 또 이번에 또 월드컵 3연속 득점에 유로 4연속 득점 성공이라는 기록까지 세웠죠. 자, 이렇게 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뭐랄까요? 이제 16강 진검 승부가 오늘 밤부터 펼쳐지거든요. 오늘 밤 10시에 바로 스위스와 폴란드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입니다. 자, 이 경기 보면서 우리가 좀 대진표를 보면서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네, 16강 토너먼트의 대진은 크게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두 그룹으로 나눠봤을 때는 A그룹과 B그룹이 있는데 A그룹보다는 B그룹의 강호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우승 후보라고 꼽혔던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런 팀들이 모두 다 이제 B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예. B그룹 쪽이 너무 치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A그룹부터 이제 16강 대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 순서는 아닙니다. 스위스와 폴란드, 크로아티아와 포르투갈, 웨일스와 북아일랜드, 헝가리, 벨기에. 이제 B그룹은요. 독일,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잉글랜드, 아이슬란드 이렇게 붙습니다. 쟁쟁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는 유로 경기에서 그 지난 2012년에 맞붙지 않았습니까? 결승에서요. 네, 지난 유로 2012에서 두 번 싸웠는데요. 조별리그 경기는 두 팀 모두 다 전략 전술적인 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경기를 보여줬었고요. 결승은 이제 스페인 쪽에 조금 이르게 무게감이 확 쏠리면서 약간은 시시하게 끝난 면도 없지 않아 4대 0으로 있는데 이겼죠, 스페인이. 그렇습니다. 지난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도 두 팀이 대결을 했고요. 약간 일찍 만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스페인이 조별리그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한 이탈리아를 만나게 됐는데요. 두 팀 예. 모두 다 좀 껄끄러운 상대를 만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독일은 어느 정도 좀 기량을 보여줄까? 이제 월요일 모레죠. 새벽 1시 정도에 슬로바키아와 경기가 있는데 독일도 좀 약간 공격 쪽이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번 대회는 뭐 모든 팀들이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대회 이제 해외 언론에서 실망스러운 베스트 11을 꼽았을 때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뿐만 아니라 해리 케인이라든가 또 레반도프스키 같은 유명한 공격진들이 다 뽑힐 정도로 네. 상대의 공격수들을 집중 견제하려는 어떤 수비적인 역할들이 좀 돋보이는 대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독일 역시도 이제 공격 쪽에서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 더하기 측면에서 지원 세력, 필립 람이 은퇴하면서 그 측면 풀백의 어떤 공격 가담 능력 이런 것들이 약화됐다는 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월드컵보다는 독일이 약간은 위태로운 상태로 조별리그를 치러왔는데 또 독일이라는 팀은 지난 월드컵 챔피언이기도 하고 토너먼트에 올라가면은 그런 경험들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독일은 슬로바키아를 꺾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승자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독일도 산 넘어 산의 일정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굵직한 우승 후보들이 벌써 16강전에서 맞붙기도 하고 있는데 좀 다크호스라고 할 만한 그런 팀은 어디가 될까요? 다크호스는 아무래도 B그룹보다는 A그룹 쪽이 될 것 같아요. A그룹 쪽. A그룹이 네. 이제 강팀들이 섞여 있지 않으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엇비슷한 팀끼리 많이 맞붙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면 누가 A그룹 쪽에서는 결승에 올라갈지 B그룹만큼이나 좀 예측이 불가능한 면들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크로아티아와 포르투갈이 16강에서 붙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좀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허. 추진력을 얻게 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벨기에도 조별리그를 잘 치르질 못했습니다. 벨기에 역시도 선수들이 이제 해외 리그, 빅리그에서의 경험이 많은 팀이라서 토너먼트를 치르면 치를수록 조직이 좀 더 좋아지고 개인의 컨디션이 올라가게 됐을 때 어떤 다크호스 후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단판 승부거든요. 뭐 승부차기까지 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이번 토너먼트에서 변수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토너먼트의 항상 변수는 내일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 경기 내에서의 부상자라든가 또 카드에 의해서 퇴장이라든가 경고가 쌓이면서 다음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팀 분위기가 크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유로부터는 토너먼트에 올라갔을 때
연장전에 추가로 한 선수를 더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제도를 누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감독들의 지략 대결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겠죠. 이번에 경기를 보니까 좀 선수들이 자주 미끄러지더라고요. 경기장이 좀 미끄러운 것 같던데 부상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는데 우승팀을 한번 꼽아본다면 어느 팀이 될까요? 우승팀은 어떤 팀이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단 이탈리아나 스페인 둘 중에 하나는 아닐 겁니다. 네,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죠. 지우다 보면은 이제 남는 팀들이 있을 텐데 네. 글쎄요. 이번에 아무래도 좀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스페인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스페인이 조별리그를 좋은 경기를 했어요. 3차전은 물론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경기를 하기도 했지만 네.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스페인의 힘이 있을 거고 스페인은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좀 유리한 경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결승에 올라갈 팀 또 우승할 팀이 이게 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박찬하 해설위원도 스페인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마음속으로는 약간 응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워낙 B그룹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어느 한 팀을 한 꼽기가 네,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벤제마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격진이 좀 약하다라는 평을 역시 받고 있는데 수비는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프랑스가 이번 대회 직전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일정의 수혜가 있는 팀이에요. 지금 홈 네, 홈 어드밴티지라고 어드밴티지 할까요? 더하기 일정상 조별리그가 끝나고 16강까지 가장 많이 쉬기도 했고 예. 또 어떤 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 경기들이 다 프랑스에서 펼쳐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네. 프랑스로서도 독일과 스페인이 모두 다 자신들의 토너먼트 쪽에 왔다는 점에서는 여기서는 계획에서 완전 어긋났고요. 네. 프랑스도 양 풀백에 어떤 노세아가 있습니다. 사냐와 에브라 선수가 약간 이제 과거 같은 그런 기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공격에서 지원을 받는 쪽이 약간 약해졌다는 편이거든요. 과연 파에 같은 선수들이 조별리그처럼 좋은 컨디션을 쭉 유지할 수 있느냐. 파에는 이미 이번 대회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프랑스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에 선수의 컨디션이 유지가 될 수 있다면 또 지루 선수도 조금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프랑스 역시도 4강 이상의 확률은 뭐 높다는 생각입니다. 디미트리 파이트 선수는 현재 2골 1도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눈에 띄는 팀 중에 하나가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의 경기 내일 새벽 1시 경기인데요. 짧게 이제 이번에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이제 투표가 벌어졌던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이 경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의 경기는 웨일스는 가레스 베일이라는 팀을 이끄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별리그의 활약이 좋았고요. 공격력 정도는 이제 웨일스가 터질 수 있는 곳이 조금 더 많을 수가 있는데 두 팀 모두 다 조별리그를 치를 때의 자세를 보면은 엇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예. 선수비 후역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치 서로 거울을 보고 싸우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두 팀 다 뭐 C조에서 뭐 파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또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 이번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6강전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찬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